원브랜드 특집 데코르테 제2부 메이크업 편 지금 시작합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데코르테는, 그러니까 코세사는 메이크업 제품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눈앞에 지금 데코르테 색조 제품들 위주로 이렇게 셀렉을 해봤습니다. 조금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데코르테 색조가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일본 현지에서 아이섀도우 팔렛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사고 아이섀도우 팔렛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된 제품이죠. 너무나 아쉽게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일단은 한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들 위주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게 이제 선크림 쪽 라인, 그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리퀴드 파운데이션도 숨은 명품이고요. 그다음에 베이스 라인도 있고, 무엇보다 빠뜨릴 수 없는 명품 파우더, 데코르테 루스 파우더, 제가 색깔별로 준비했습니다. 워낙 좋은 제품이고 이거는 컬러별로 또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해서 그 특징들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AQ 라인,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의 발언, 일정 정도의 나이가 들었으면은 올리브영 색조를 졸업합시다. 네, 이 얘기요. 참 많은 의견이 분분했던 그런 발언인데, 저는 모든 분들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올리브영 섀도우가 아직도 잘 어울리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다 그냥 제외하고요. 선택지가 없는 30, 40, 50 여성분들에게 저는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급 색조 라인, 소위 말하는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의 색조 라인을 제가 좀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색조 소개에 앞서서 데코르테 색조 제품들의 특징을 조금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데코르테, 그리고 사실상 제가 끌레드 뽀보 때 그 특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프레스티지 하이엔드 브랜드는 색조 제품도 꽤나 특징적입니다.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데코르테 섀도우가 맥 섀도우, 나스 섀도우 이런 것처럼 발색이 되진 않는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AQ 라인의 블러쉬가 나스의 블러쉬 같이 빡세게 발색이 되거나 그런 편은 아닙니다. 이 톤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차분한 톤이고요, 기본이고요. 여기서 갑자기 막 엄청난 푸시아 핑크라던가 핫핑크, 막 딸기 우유색 이런 게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상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타깃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제품들의 타깃은 20, 30대가 아닙니다. 더 좁게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쓰는 색조가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보고 있으시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너희들 보라고 찍은 게 아니란다. 이런 섀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럭셔리 브랜드에서 싱글 섀도우를 살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되고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분명히 이런 제품, 이런 쉐이드, 이런 펄감, 이런 발색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값비싼 고급 아이섀도우가 애초에 21살 대학생, 24살 첫 입사한 새내기, 그런 분들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보시면은 당연히 심심할 수밖에 없고, 그 돈 주고 저걸 왜 사? 머리에 총 맞았어?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타깃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올리브영 가서 사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고민을 했어요. 메이크업 편 찍기 전에 이제 기획이랑 구성을 짜면서 솔직히 고민을 한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저희 채널 컨텐츠는 주로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하고 리뷰를 하는 게 주된 컨텐츠지, 발색을 보여드리고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잘 없죠. 사실은 그것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왜냐면은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피드백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도대체 왜 발색을 보여주지 않나요? 이런 말씀, 그래 압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남겨주신 것 같아요. 다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같은 컨텐츠를 촬영하면서 발색샷까지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완벽하게 담아내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언젠가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감독, 조명 감독, 뭐 스태프, PD, 뭐 작가, 뭐 이렇게 한 5명 정도 붙으면 네, 저도 언젠간 그런 걸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네,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발색샷을 볼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진다. 할 수 있는데 안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각설하고요. 아이섀도우. 일단 최대한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또 잘하는 거에 저는 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전달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해설하고 소개하고 리뷰하는 이 단계에서는 제가 발색에 연연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네,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올까 제 컬렉션에서 많이 추리면서 이제 사실 다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이글로우잼 스킨샤인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리뉴얼이 됐어요. 그러니까 리뉴얼 전 것도 가지고 있지만 촬영을 위해서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단종됐고 어차피 리뉴얼이 싹 됐기 때문에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없는 것들은 그냥 제외했고요. 예를 들면 젠웨어 파운데이션도 현재 일본에서는 젠웨어 스테이라고 해서 한번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소장을 하고 있는데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번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하반기에 수입 예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네어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게 구형이에요. 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신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일본 여행 가셨을 때 백화점 가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백화점 가시면은 잊지 말고 이 섀도우 팔레트 꼭 구입해 오세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주 네, 큰일이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몇 호수는 거의 장기 품절, 품귀 현상,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중고시장에서 거래될 정도로 인기를 아주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하나씩 일본 갈 때마다 사오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걸로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랄까 상도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하실 수 없는 걸 가지고 한껏 치장을 하고 나오는 건 좀 치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 메이크업은 이 AQ 라인 섀도우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아이글로우 잼 스킨 섀도우 요런 걸 중심으로 제가 오늘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좀 괜찮은가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이런 차림을 하고 이제 나타났는데 저도 이제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고 다니진 않고요. 주로 뭐 해외에 갔을 때 그쪽에서 큰 이벤트나 뭐 행사 참가하거나 뭐 파티 있거나 이럴 때 이제 이런 스타일로 등장을 하는데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조금 낯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저 맞고요. 네. 사실 메이크업은 제가 이 룩을 할 때는 좀 더 화려하게 하는데 오늘 메이크업은 조금 차분한 맛으로 해봤습니다. 왜냐면 뒤이어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애초에 진하고 센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색조들이 아닙니다. 보면은 AQ 라인도 그렇고요. 아이글로우 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습식, 마치 수플레 같은 질감의 아이섀도우예요. 습식 아이 싱글 섀도우인데 이게 또 저의 강력 추천. 요게 또 아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실은 손재주 없는 분들이라면 이거 필히 구입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손재주가 없어. 화장할 줄 몰라. 젊었을 때는 젊은 빨로 어찌저찌 쌩얼로 살았어. 근데 점점 눈꺼풀도 처지고 안색도 안 좋아지고 화장 좀 해봤으면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주로 올리브영으로 가시죠? 아닙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에게 오세요. 네. 여기입니다. 40대시고 30대 후반이시고 그다음에 50대 초반까지, 초중반까지도 저는 이쪽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내 취향이 뭐 뽀용멀멀이다, 내 취향이 올리브영이다, 지금 트렌디한 게 너무 나랑 잘 어울린다 하면은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선택지가 없는 분들, 이런 게 존재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제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네, 저는 별별 소리를 다 듣지만 뭐 올리브영 안티냐 뭐 이런 말은, 저 올리브영 VIP예요. 네, 골드 올리브입니다. 제가 뭐 각설하고요. 색조, 메이크업, 과연 백화점에서 살 가치가 있는가, 그 부분부터 짚어보고 싶은데요. 비싼 색조는 비싼 값을 하는가, 그
그게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니다. 네. 많이들 체감하시는 게 이제 베이스류, 뭐 파운데이션, 파우더, 컨실러 이런 경우는 백화점 하이엔드 브랜드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디까지가 과연 하이엔드 코스메틱이 유효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무조건 백화점 게 좋다. 저는 그런 주의는 아닙니다. 뭐 브로우 마스카라 아니면 리퀴드 아이라이너 그런 것들은 저도 그 드럭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것들을 꽤 이용하고 있어요. 교체 주기가 빨리 돌아오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사용하기가 좋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눈썹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키스미 그 헤비 로테이션 눈썹 마스카라를 쓰는데 그 정도의 어떤 발색력과 명도, 채도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뭐 클레드 뽀보테나 스코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죠. 샤넬과 디올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부러 키스미를 사용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은 그래서 백화점 색조는 돈값을 하는가? 맞죠? 돈값이라 제가 참 럭셔리 크림 부분도 찍었고 지금까지 뭐 다른 브랜드, 원 브랜드 특집에서도 제 소신을 밝힌 적이 있지만 메이크업의 영역은 참 잘라 말하긴 어렵습니다. 굉장히 취향적인 걸로 나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메이크업은 조금 더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좀 더 취향을 타죠. 발랐는데 예쁘다, 발랐는데 안 예쁘다, 눈으로 보기에 예쁘다, 눈으로 봤을 때 안 예쁘다, 발색해 보았는데 잘 된다, 발색을 해 보았는데 잘 안 된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메이크업이란 건 굉장히 직관적인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느낌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오래 하지 않아요. 컬러 색조 라인의 특징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 아이섀도우와 올리브영 아이섀도우 무엇이 다른가? 라고 했을 때 일단 다른가? 같은가? 했을 때 당연히 다릅니다. 같으면 같은 값에 팔겠죠? 네, 다르고요. 무엇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역시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많은 소비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 피그먼트라 그러죠. 이 가루, 분질 맞습니다. 분질이 다르다. 그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섀도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파우더도 마찬가지고요. 하물며 이런 치크, 블러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질이 다릅니다. 네, 이 값비싼 AQ 블러쉬와 뭐 굳이 제가 브랜드나 이름을 말하진 않을게요. 뭐 한 8, 9천 원, 만 원짜리 블러쉬가 있다고 보자고요. 예를 들어 비슷한 컬러예요. 발색을 해봤어요. 발색이 비슷하게 돼요. 그럼 같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다릅니다. 분질이 다르면 일단 발색력도 다르고요. 겹쳐 바르면 겹쳐 바를수록 분질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 색조 같은 경우는 분질이 극도로 미세하고 아주 제대로 압축이 되어 있고 퍼석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가루가 펄펄펄 날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랐을 때 상대적으로 밀착력, 그러니까 마치 이 가루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만원짜리 블러셔보다 더 촉촉하게 발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임에도 불구하고 확 달라붙는, 저는 피팅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피팅감이 다른 거죠. 왜 다를까요? 바로 분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질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블러쉬를 레이어링해서 바르고 싶어요. 여기 두 가지 색을 제가 레이어링해서 바른다고 했을 때 겹쳐서 바릅니다. 겹쳐서 바르면 이 두 가지의 어떤 색감과 펄감 이런 게 겹쳐지면서 레이어링 되면서 마치 투명한 베일이 쌓이듯, 그러니까 오간자 베일이 겹쳐지듯 하면서 그 아주 절묘한 윤기와 광택, 색감이 겹쳐집니다. 하나씩 쌓여요. 그리고서도 바탕 베이스 색이 비쳐 보이는 은은한 투명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리브영에서 그 어떤 블러쉬를 산다고 해도 제가 지금 말한 느낌은 내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의 어떤 느낌은 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올리브영 블러쉬가 있어서 이거를 막 이렇게 해서 저도 바릅니다. 저도 가끔씩 발라요. 바르면은 일단 가루가 폴폴 날려요. 가루가 폴폴 날리는 거 보면 좀 푸석해 보이는 느낌이 벌써부터 듭니다. 말인즉슨
발릴 때 베일같이 얇게 발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뭉칠 수 있고요. 너무 강하게 발색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분질이 아까처럼 미세하고 곱지 않으니까요. 하나의 특징이 더 있어요. 처음 발랐을 때는 봐줄만 합니다. 뽀용뽀용 막 멀멀하게 딱 발라놓으면은 막 흰기 많이 들어가는 막 핑크 딸기 우유 같은 거 발라놓으면 막 아주 막 복숭아 같이 예쁘고 뭐 오케이 알겠어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유분이랑 섞여서 아주 묘하게 지저분해집니다. 뭐 맨 처음에 얹었던 색감, 펄감 다 날아가고요. 오히려 펄이 그냥 깨끗하게 날아가면 다행이죠. 막 이런데 흩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쁘게 발랐던 그 흰기 많았던 그 핑크색은 어느 순간 그냥 붉은 고구마 같이 그냥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죠. 그런 일이 굉장히 흔합니다. 뭐 요즘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나아졌겠죠? 많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백화점 건 다른가요? 다르지 않으면 안 되죠. 일단 가격이 다르고 타깃이 다르고 이것을 소비하는 소비층도 다릅니다. 그들의 수요가 다릅니다. 자, 여기 제가 만약에 신세를 진 은사님이 계세요. 한 70 몇 세쯤 되는 교수님이세요. 볼터치 예쁜 거 있으면 하나 주면 좋겠네 라고 만약에 말씀하셨다고 치자고요. 뭐 사다 드릴 건가요, 여러분? 올리브영 가서 딘토, 힌스, 2AM, 에뛰드 이런 거 사다 드릴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 나이대에 맞는 걸 사다 드려야 돼요. 최소 샤넬 블러셔 정도는 사드려야죠. 맞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샤넬은 너무 쉬운 길이죠. 너무 초급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초급입니다. 저라면 블러셔를 구입하실 거라면 차라리 디올 쪽이 낫고요. 클레드 뽀보떼 듀얼 블러쉬나 데코르테 AQ 블러쉬 페이스 컬러 요것도 저는 고려를 해볼 것입니다. 왜냐면요 달라요. 다릅니다. 같은 백화점 브랜드지만 예를 들어서 입생로랑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입생로랑이나 또 아르마니 이런 브랜드 있잖아요. 아니면 아예 색조 전문 브랜드인 바비브라운이라던가 나스 이런 쪽도 있지만 이쪽은 조금 타깃이 좀 다르고 만약에 어르신들을 선물해 드린다? 적합한 제품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첫 발색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바르면 바를수록 탁해지는 게 아니라 투명감이 올라오고요. 오히려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테크닉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면 조금 하이엔드 색조 써주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난 어차피 똥손이니까 그냥 싼 거 바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기 쉬워요. 네, 존중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좀 나를 40 몇 세 좀 됐는데 이제 화장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뭐가 어울리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안전한 노선으로 가고 싶으시면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골라보세요. 안전합니다. 이런 색조 자체가 컬러 구성 자체가 발색력 자체가 안전합니다. 네, 안전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망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네, 망할 가능성이 적어요. 립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장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예를 들어 무슨 광대분장 같은 거 할 때 가장 뭐부터 하죠? 입술을 우스꽝스럽게 그리죠. 맞습니다. 입술색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색조, 메이크업의 끝이자 거의 모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말 깔끔하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해놓고 단 하나의 색조를 얹겠다 한다면은 레드 립스틱 이렇게 발라준다고 해도 메이크업이 완성될 정도로 입술, 립 메이크업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굉장히 큰 게 립 메이크업인데요. 필연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립 메이크업이 중요한 만큼 립스틱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가 여기서 립 틴트나 립글로스를 갖고 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래식한 립스틱으로 가져왔습니다. 왜일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틴트, 글로스, 펜슬, 크레용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노화된 피부에는 과연 적합할까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정말 어울리는 건 뭘까요? 바로 완벽한 립스틱 하나. 정말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완벽한 립스틱 하나가 당신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피부색을, 피부톤을, 첫인상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게 바로 립스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장 클래식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면 승부를 할 수 있는 저는 립스틱, 클래식한 립스틱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으셨어요? 만약에 뭐 제 또래시고 뭐 30대 후반쯤 되셨고 40대 50대 되셨어요? 만약에 뭐 틴트랑 뭐 립밤 같은 걸로 주로 바르셔요? 그냥 좋아요, 좋습니다. 문제 없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날에는 립스틱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에 뭐 예를 들어서 질끈 묶은 똥머리를 하고 나가진 않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훅 집게 집은 머리로 정말 중요한 자리를 외출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자리를 가신다? 립스틱으로 방점을 찍으세요. 룩의 완성은 립스틱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섀도우랑 블러쉬 라인을 쫙 보여드린 다음에 리뷰를 한 다음에 또 여기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립 라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립스틱이에요. 여기 립스틱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데코르테 기본 라인 립스틱이 있고요. 하반기에 이제 지금 수입됐을 거예요. 크림 세틴 라인, 이게 새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어서 크림 세틴 라인 많이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기본 루즈 데코르테 크림 글로우. 크림 글로우 라인은 번호 뒤에 예를 들어 05G 글로우 해가지고 G가 붙어 있고요. 크림 세틴 같은 경우는 07S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S가 붙은 거는 이번 시즌에 들어오는 신제품이고요. G가 붙은 글로우는 백화점에 갔을 때 언제든, 그러니까 온고잉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종류 있고요. 또 케이스가 아예 다른 게 여기 있습니다. 다른 라인이에요. 아예 다른 립스틱 라인입니다. 루즈 데코르테 틴트 앤 플럼프. 아예 라인이 다르죠. 네, 이름도 다르고요. 느낌 오시죠? 틴트 앤 플럼프 라인이에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요즘 라인이죠. 약간 틴트 같이 지속력이 오래되고 쫀득하니 발려가지고 좀 플럼핑 효과까지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라인이 좀 클래식한 립스틱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틴트 앤 플럼프 라인은 비교적 요즘 스타일이다. 네. 말인즉슨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른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플럼핑 립 세럼, 요 라인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종류가 3개인가 있는데 저는 하나만 구입했고요. 이 하나 구입한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색으로 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대망의 빠뜨릴 수 없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기다리셨을 만한 데코르테의 간판 명품, 데코르테 색조 그룹의 대장 루스 파우더입니다. 데코르테 루스 파우더 라인을 제가 딱 하나 빼고, 딱 하나 지금 올해 장기 품절된 게 있어서 101호 빼고는 제가 지금 다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떤 거는 조금 세미 매트고요, 어떤 거는 조금 펄과 람의 입자가 들어있고요, 어떤 거는 좀 광택감이 돌고,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성 입자는 아마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펄감이라던가 마무리감이라던가 뭐 어떤 피니쉬까지도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호수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네, 맞습니다. 대망의 선크림이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데코르테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 여쭤보지 않아도 답은 정해져 있죠. 데코르테의 엔트리 아이템, 한국 분들에게 데코르테 했을 때 가장 큰 고민 없이 구입하시는 품목이 무엇일까? 라고 만약에 고세코리아에 제가 여쭤본다면 당연히 선크림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네. 선크림 같은 경우가 막 따끈따끈하게 리뉴얼이 됐습니다. 구형이, 그러니까 선쉘터,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그 선쉘터 라인은 사실상 지금 구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포뮬러도 바뀌었고요. 네, 전반적으로 라인이 싹 리뉴얼이 됐어요. 아예 없었던 품목이 추가되기도 했고요. 있었던 품목이 업그레이드 되기도 했고, 어찌됐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선쉘터는 갔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게 선쉘터 라인이겠지만 저는 신형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런 풀 라인 리뷰는 못 보실 겁니다. 왜냐면은 데코르테, 그러니까 코세코리아에서 이번에 일본에서 나온 선크림 전 라인을 수입한 게 아닙니다. 선크림 특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에어리 트랜스페런트 같은 경우는 아예 수입을 하지 않았어요.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 컴포트 울트라 프로텍트, 그다음에 UV 컴포트 브라이트, 그다음에 UV 컴포트 워터리 스무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UV 컴포트 톤업 CC, 이렇게 수입이 되었습니다. 톤업 CC 색깔 컬러가 3가지가 있으니까 총 6개 신제품이 하반기에 출시가 되고요. 아마 됐을 거예요. 지금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에어리 트랜스페런트 같은 경우는 제가 선크림 특집에서 리뷰했듯이 굉장히 특이한 아예 투명 젤, 수분 젤 크림 타입 선크림은 굉장히 많지만 얘는 그냥 투명한 젤이에요. 정말 투명한 젤이에요. 물같이 투명한 젤이에요. 일본에서도 이거는 거의 유일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해야 돼? 알로에 젤 같이 그냥 투명합니다. 네, 그런 선크림인데 얘는 사실은 너무 유니크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 매니악하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얘는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같이 라인업에 넣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선크림 라인 따로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리뉴얼된 제품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크림과 같이 하반기 리뉴얼된 베이스 제품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아쉽게도 이 젠웨어 스테이를 전 기다렸는데 그거는 하반기 이제 계획에 없었다고 하고요. 대신 끝내주는 신제품이 들어왔습니다. 네, 바로 제 눈앞에 있는 이 컨실러, 신형 컨실러 5종류 맞습니다. 데코르테에서 컨실러 팔레트가 새로 출시가 되었어요. 현지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요즘 테스트 중인데 물건이에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특히 여러 가지 쉐이드가 아주 다양하게 들어온 게 정말 저는 마음에 들어요. 기본적으로 00호부터 01, 02, 03까지 해서 4가지가 밝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 컨실러는 절대로 밝은 색 쓰시는 거 아닙니다. 파운데이션은 한 톤, 반톤 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실러를 업하면 어떤 것도 가려지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제 말이 맞습니다. 취향 존중 안 해드릴 거고요. 컨실러는 무조건 반톤 어두운 걸로 사세요. 말씀드렸고요. 특이한 거는 101호 코렉팅 팔레트가 이렇게 특별하게 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컨실러랑 코렉팅은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컬러 코렉팅, 예를 들어 심한 다크서클 같은 경우는 그냥 컨실러만 바른다고 그게 커버가 되지 않아요. 이런 약간 연어색, 조금 이런 주황색 같은 걸로 이제 보색으로 눌러주면서 코렉팅을 하고 그 후에 내 살색과 같은, 내 피부톤과 같은 컨실러를 덮어주면서 다크서클이 이제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보시면은 이제 연보라색이나 그린색 같이 컬러 코렉팅을 할 수 있는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화이트 색깔이 들어있죠. 맞습니다. 이걸로 하이라이트를 줄 수 있어요. 이 구성이 제가 정말 놀라웠던 게 굉장히 클래식한 구성입니다. 이런 거는 거의 90년대 많이 나오던 구성이에요. 레트로가 유행이라서 그럴까요? 밀레니엄이 돌아와서 그런 걸까요? 갑자기 데코르테에서 이런 아주 효자 같은 상품을 내줬습니다. 이런 코렉팅 팔레트가 제가 알기로 맥이라던가 백화점에서는 메이크업 포에버 이런 쪽에서 있었는데 사실상 크기도 굉장히 크고 그거는 이제 프로페셔널용이라서 가격도 많이 높고 크기도 굉장히 크고 초보자분들이 굳이 내가 저것까지 써야 되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딱 나온 거죠. 이 코렉팅 팔레트가 저는 잡티라던가 이제 얼굴의 다크 스팟, 뭐 전체적인 어떤 결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가려야 하는 피부 결점이 많으신 분들은 코렉팅 팔레트가 필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코렉팅 팔레트와 컨실러 팔레트는 궁극적으로 역할은 같죠. 역할은 같습니다. 얼굴의 결점, 피부의 결점을 가려주는. 그렇지만 각기 다른 역할을 합니다. 코렉팅으로 컬러를 먼저 보색으로 교정해주고 그 다음에 컨실러 팔레트로 내 얼굴 톤과 맞춰주는, 그리고 오래 지속되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난제예요. 여자들에게 베이스를 정복하는 날이 과연 언제 올 것인가. 누구도 결점 없는 피부를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어요. 도착지는 한 곳이에요. 완벽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최대한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물어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데코르테 루스 파우더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또 나오네요. 아주 입술 주름 사이사이에 밀착이 딱 되는, 그러니까 피팅이 딱 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데코르테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젠웨어 파운데이션의 출발은 비워내고 버려내는 동양의 선. 100년이 흘러도 그 빛과 색이 바르지 않는 먹. 선쉘터는 이제 갔고요. UV 컴포트 라인으로 전 라인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뭐 건성, 복합성, 지성 이런 피부 타입과 상관없이 새로 나온 바디 케어, 그다음에 헤어 케어 라인입니다.